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면접에서 영업 분야 면접에서 가장 베스트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 분야의 특성이 나름대로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당한 부분, 그런 사례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와 그 다음에 영업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정신을 잘 보여주는데 요즘에 많이 보는 면접이 역량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진솔함이라는 것, 면접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좀 진솔한 모습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솔한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면접 1차 때는 항상 자신감 있게 실제 합격했던 사례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하려고 하고 바른 자세와 미소를 장착하여 진심으로 경청하려고 했던 것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다고 겸손함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짧고 굵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종의 간이 의외로 많은 지원자들이 1분 자기소개서에서부터 감성적인 이야기로 끌어가거나 답변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면접관님 표정들이 정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여학생들의 경우 정말 단아까 말투와 짧고 굵게 씩씩하지만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 때 느낀 것은 정말 취미나 특기를 쓸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면접 본 여학생들의 경우 복싱, 주짓수, 태권도, 마라톤, 등산, 축구 등 정말 다양하고 의외인 취미나 특기가 있었고 또 동기들을 보니 그렇게 강하고 씩씩한 취미를 가진 여학우들이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유머와 남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라고 쓴 분들이 있었는데 거짓으로 작성했던 것인지 답변하지 못해서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정말 성공을 했던 사례이고요. 특히 영업 분야에 성공을 한 여학생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 이 하나가 전체 다 모두가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영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에 가서 여러분들 면접 봤을 때는 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와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면접이나 이런 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한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단아까 말투라는 부분, 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가끔 학생들을 보면 전 그래서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면접관은 여러분보다 나이 차이가 적어도 많이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이랬어요,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요자의 얘기는 나와 한두 살이나 두세 살 정도 차이 나는 이 정도의 레벨에서는 쓰는데 나와 한 10살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존칭을 좀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래도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현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9시 뉴스 보면은 아나운서가 나와서 말할 때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하죠. 그만큼 여러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식 있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뭐 이게 룰은 아니지만 좀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웃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복싱 주짓수 그래서 전 주짓수가 뭐 주식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죠. 이종 격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영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상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뽑을 때도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좀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럴까 좀 체력적으로 좀 되고, 왜냐하면 영업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움직이는 동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적인 스타일보다는 좀 활동적이고 동적인 스타일을 아무래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자신 있고 당당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도 좋은 결과를 많이 얻는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봤고요. 실제 저도 면접 볼 때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매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보통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사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면접을 볼 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례를 얘기해 보십시오. 본인이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던 사례를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소통을 배웠습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누구보다 빨리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역량을 통해서 누구보다 이 분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이꼴 소통 능력이 향상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내가 그런 사례를 얘기할 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식으로 좀 시기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 느껴지죠?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적어도 지금까지 저를 키우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떻게든 장학금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적어도 제 용돈은 제가 벌어 쓰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기와 동기가 명확하게 들어가니까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또 그 어떤 의도라는 게 들어가니까 아직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관심이 가죠.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길래 얘가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게 느껴지시죠? 자, 그렇게 좀 여러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동기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걸 하면서 저는 그래서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고객을 대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했을 때 좋아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부분을 듣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길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사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놓고 조리 있게 얘기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과정이 대부분 여러분이 사례를 얘기하실 때는 그래도 좀 도전적인 얘기들, 내가 열심히 했던 얘기들을 많이 이제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하지만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계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했고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불평, 불만 또는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 불만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적어도 고객한테 이러한 부분의 반복적인 불만은 제가 다시 나오지 않게 이러한 매뉴얼을 좀 개선하자고 건의를 했고 또는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고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의 이런 불만 포인트를 줄였고 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의 개선을 좀 시도를 해서 이러이러한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적어도 한 하나나 두 개 정도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 좀 더 팩트, 사실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했더니 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해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분야의 고객 만족도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너무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이 정도의 고객 만족도가 향상됐었고 그런 부분의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는 매출이 사장님께서 전월보다 한 이 정도가 향상돼서 정말 저한테 이런 좋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가 이런 분야에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도 시기, 동기, 목표 주제,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흔히 바깥에서는 그걸 스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트, 리절트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꼭 연습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여러분이 면접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여러분도 좀 많이 아쉬움이 남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좀 솔직함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긴장되지만 한번 생각을 꼭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지원한다면 좀 이런 부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거죠. 면접관님, 저 면접관님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시켰을 때 면접관님, 힘든 일, 굳은 일, 지저분한 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른한 오후 시간에 선배님들 피곤할 때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타다 드리면서 선배님들 업무율 좀 제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가장 힘들고 굳은 일 제가 한번 먼저 찾아서 단계 밟아서 정말 우리 회사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님, 힘든 일, 굳은 일, 지저분한 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솔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의지가 담아있는 그런 말을 한 번은 꼭 후회 없이 나와서 그 얘기 하고 나올 걸 후회돼. 그렇게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 진솔함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한번 회사에 가서 꼭 얘기를 한번 하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면접에서 나름대로 가져가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함을 같이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서 자신 있게 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